이성엽 문학평론가님이 그렇게 평론한 걸 제가 코테이션했습니다. 또 오송의 사건에 연루됐던 김상기 시인도 못지않게 강상기 시인도 못지않게 열정적이고 또 우리 조국에 대한 정의로움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송의 사건은 1982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군산 제1호 전현직 교사들이 학교 기상에서 4.19 기념 행사를 치고 시국 토론하여 김자 시인의 오적 시를 낭송하는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 채로 간주한 사건입니다. 강 시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돼 교단에서 해직됐다가 98년에 복직했고 지난해에 퇴직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사건 관련자 9명이 26년 만에 저는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신종수 평론가와 강상기 시인의 북토크는 새로운 제7공화국이 도래했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미천 광장의 민초들이 원하는 그 내용대로 가고 있는지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이 시점에 이 두 절실함을 가진 두 시인의 북토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에 대한 열정을 넘어서 두 분 모두 우리 조국의 분단의 극복과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기초 위에 정의로운 나라를 갈망해주는 이 시대 또 두 분 모두 존재혁명과 사회혁명을 꿈꾸는 시입니다. 오늘 이 책 출간 제목도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북토크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그리고 또 우리 조국이 지난 3년간 윤석열로 인해 비정상화된 것을 바로잡는 큰 국민적인 흐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 겨울 120일 이상 혹한 속에서 이 나라의 민초는 단식 농성과 빛의 거리 행진을 힘차게 감행하여 윤석열 파면 그리고 새로운 제7공화국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북토크가 희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북토크가 빛의 광장의 사회 대개혁, 국가 대개혁 목소리에 더 큰 힘과 지혜를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종석 평론가 강상기 시인의 북토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 존재에 좀 이렇게 감점을 둬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다행히도 제가 조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가치지향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분단된 조국을 미국에서 동일한 앵글로 남과 북을 바라보면서 분단의 아픔을 고민해 왔는데, 제가 이제 신정주 시인님이나 강상기 선생님의 이 글과 평론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정말로 제가 추구했던 가치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유럽의 철학의 기초가 주체 철학이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가 그 자체가 주체 철학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총파임이 석가탄신일이 지났지만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보리손하고 사방팔방 다니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말씀하신 거는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제일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개인에게 필요한 것, 우리 사회에서 또 분단된 우리 국가, 나라가 당장 우리가 추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자주와 주권과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생님의 강 선생님의 책
그 다음에 신정숙 시인의 이 평론, 이게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자주와 주권과 주체정신에 불을 붙이고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 발전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74년도 통일혁명당 재건입 사건에 통일혁명가 박기래 선생 1인 재심 사건의 재심 청구인 및 유족 대표이자 박기래 사업회 이사장 박창선입니다. 축사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74년 10월 공중파 TV 등 대규모 가족단 사건으로 언론을 2주간 장식했던 통일혁명당 재건이 사건 박기래 선생 2인 재심 사건의 재심 청구인 유족 대표입니다. 51년 동안은 물론 지난 8년간 장렬히 투쟁하여 원 사건이 국가 전복을 위해 동작국 및 지령을 받아 찬양 공무 회합하며 반국가 자체의 규역으로서 간첩단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수호 동지회라는 민간단체를 결성해 유신 독재에 저항하면서 조직적 투쟁을 하시고 헌신했던 원사건으로 당시 잘못된 조작 기소와 판결을 진실 규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검찰단 국방부를 상대로 바로 잡은 것이기에 그 가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지원받은 간첩이 아닌 자립인생 자활사상으로 자강능력을 가지고 민간 조직으로 순수 민족 민주통일운동을 하신 것이니 이를 하시는 유족동지 시민노동자 지성인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정신이라고 하시기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통일을 나 하나부터 바뀌는 존재혁명에서부터 시작하여 변화된 내가 보여 우리가 되어 이룬 대동세상입니다. 대동세상에는 차별 없고 서로 존중하며 진정한 단합과 사랑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산 박기래 선생님이 이루시려 한 통일혁명은 바로 존재혁명과 사회혁명이 함께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박기래 선생이 군부독재 정권에서 불법 체포, 구금, 공무폭행, 가해행위에 의한 허위자들로 조작 기소 수감되고 가석방 후에도 수감 생활처럼 힘들다는 보안 관찰을 3년 이상을 당하셨듯이 이 자리에는 강상기 시인께서도 불법 체포, 강금과 고문을 당하시고 수감된 이후 폐기가 되어 오랜 기간 정보기관들의 감시를 받고 그 고통 속에서도 번결하게 시를 써오신 것은 그 고통이 민중의 고통들과 혼용이 되어 국가와 불이 폐지된 통일 세상을 꿈꿔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기래 선생이 가석방된 후에도 처자식에게 조차 연재대로 철저히 앞길이 막혀 원망을 받으셨을 때 분단된 족에서 태어난 운명적인 집안의 지성인으로서 독재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양심인과 시인께서 노래해야 하는 것은 민족 통일의 노래일 것이며 이것을 빼고는 역사와 시대의식의 결여된 비양심이나 무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단 80년을 맞이하고 반통일 반민주 윤석열 정권이 발전된 이 역사적 오리를 넘어 이재명의 새 정부는 고 박기래 선생의 정신과 민중의 고통들이 혼용된 강상희 시인님의 시처럼 통일을 말하고 노래하며 남북역이 서로 소통하고 민족 자주 통일 평화의 꿈을 다 함께 대동단결에 키우고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석양의 나팔로 불어올리는 헤어진 소매 끝에 깨어진 종소리가 걷어올리고 가는 피곤한 깃발이 내린다. 아픈 이마에 손을 얹고 꽃을 잃은 부근에 모두가 거주를 가꾸는 착잡한 온기. 지층을 높이는 바람을 타고 땀방울에 모래알을 이식하던 지난 여름 그 촌조망 하에서 나는 또 그렇게 표정을 지키며 나부끼고 있었다. 짧은 손발을 거두고 가는 지난 장마에 질척이는 밭고랑 사이를 바람이 절뚝이며 앞질러 가던 그때 가장 매력적인 나이를 빈 대야에 담아오는 낙수에 인정을 버리고 그 푸른 친구들의 안부를 흔드는 사나기여, 핏발선 눈독을 올리며 살을 찢고 가는 위험한 가족의 겨냥점에 멀어져간 고향이 쓰러져 날구는 시절, 땅가죽에서 살가죽에서 생성한 딸기수스를 마시며 어두운 밤보다 밝은 어둠이 내리는 가시철망을 나는 언제 떠날까? 죄에 찢어진 시간 속에 사랑하는 식구와 아이들은 구수한 나이를 자꾸 훔쳐 먹으며 어깨에 비비며 목쟁반 둘레를 서성이고 있다. 감사합니다. 편력 강생기. 어둠에서 태어나 어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심속에 끌려 맑은 화물선을 타고 와닿고 가슴 속 검은 물결을 헤치고 와닿은 적막한 기양제. 저 부패의 내연을 서서히 토해내면서 나는 흉악한 닻을 내었다. 선화의 아침에 무거운 노수의 짐을 버리고 연연한 인류의 영혼을, 분해가는 정신의 아픔을, 고독을 부른다. 허전한 향수는 옷에 깃발들로 나부끼고 말없이 지나가는
긴 세월의 행렬과 바람으로 하여 풀려나는 어지러운 물살들의 환한 부피 속에 비어든 나의 혁명은 해일이 되어 모쪼록 침범의 기회를 보고 있다. 멀리 청청한 몸을 일으켜오는 하늘을 신나게 기상하는 강매기는 이방의 하늘이 아니라 나의 빈사의 뇌 속에서 삐륵삐륵 울면서 가벼운 충명을 흐린다. 벌어는 저 수평 너머 놓인 미지의 폭풍을 부르며 배전에 서 있는 나의 빗전으로 어깨 언저리로 소나기 쏟아져오고 그 공기 같은 번개가 기습할 것이다. 참으로 쓸쓸하고 고달픈 나의 청각이요. 귀소는 어디에도 없고 바다는 살아있는 사막이 되어 난타의 방울 소리를 실어오고 나의 아픈 생각을 흔들어줄 것이다. 기정의 바람병 넘어 손수많은 얼굴들의 메마른 구매를 싣고 또 한 번 멀리 떠나봅시다. 부패한 외연을 펴내면서 야자수거진 해안을 향해 나의 발굴을 이끌고 부대끼는 권태와 고독을 안고 검부른 몰이랑 외치며 운항할 것이다. 생에서 가장 좋은 곳을 그 영원을 생각하며 찾아가는 푸른 항해를 위하여 포세이돈의 승기창을 들고 나의 출발. 저 아득한 수평선 너머에 둔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강상규입니다. 아까 연구에서 소개를 했는데 길에서 소개를 않고 제가 민족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결혼 전에도 제가 30살에 옛날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 성이 어머니는 최씨고 아버지는 강씨예요. 그래서 최강팀이고 그 다음에 저도 결혼을 최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대에서 최강팀입니다. 이 강팀이 모여서 통일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결혼 전에 아이들 이름을 지었어요. 남북 통일하자 이렇게. 강남북 강통일 강하자 이런 식으로 지어놨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나 밀러로 했나 이나 밀러로 온다든지 공평하게 그래야지 남북통일하자.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남북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없게 됐지. 여자가 딸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호적이 하는 거니까 하자 그러면 남북통일 이런 식으로 여자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두 번째도 또 따랐어요.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거고 그냥 통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와이프도 성질이 남편한테 고부고 그러지 않아서 내가 이거 최고야라고 다시 이름을 최고야 하면서 계속 경쟁을 좀 얘기했는데도 항상 좋은 뜻에다가 또 안 들어가지고 이런 걸 반복했는데 그런 제가 태어나가지고 80년이 됐습니다. 근데 중간된 상태로 되어 있고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척추 대관이 보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북관계 척추나 백근대관이 갈리듯이 척추를 손상해가지고 허리를 당하는 페이가 힘들어서 지금 좀 자세가 불안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일본어 섞어서 얘기하시고 재미있으시네요. 그
민주화의 길에 들어선 계기와 문단에서 특별히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 있으셨습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그걸 되게 무서워가지고 제 옆 친구가 언제나 써서 넣어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위기를 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중학교 들어가서 마침 저 담임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도서관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보고 도서대출을 하고 반납하고 대출해주고 그래서 막 책임지고 오라 해가지고 도서관을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살고 책을 마음대로 대여섯 권씩 집에 가져와서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난세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죽어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그 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 시간에 광년을 설명하는데 빛이 속도를 내리면서 빛이 일체 지구를 유급하고 만든다. 저 손가락으로 내가 막 해봤어요. 1초에 7번 많은 손가락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의 속도가 1년 동안 간 것을 1광년이라고 하고 그것을 억년 동안 가면 억년 광년, 억광년 이렇게 되는데 이 우주는 전체는 수십억 광년을 달려가도 도달되지 않는 전체가 있다. 이 말에 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준비한 존재인데 이건 완전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책을 더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제 조금 위안을 줬는데 사람은 생각을 할 때나 이제 그런 말을 읽고 그래서 생각으로 인내성을 갖다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위안을 받았는데 글 쓰는 일이 어쨌든 재미있어 혼자 이렇게 고백을 쓰기처럼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됐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입장 대회를 했는데 저는 남아서 생각자만 쓰는데 저는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 가방을 지켜주니라 하는데 앉아있었는데 배입장 용기를 가져와서 그것도 심심하니까 써보라고 해서 저를 써서 썼더니 그 친구 와서 이제 방학 시간에 제가 쓴 것까지 갖다 제출했는데 그 작품이 자문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생각도 않고 좀 쉬어 자원이라고 하니 내가 이거 유치원도 법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신석정 시인을 찾아왔습니다. 신석정 시인을 찾아와서 제가 시를 쓸 수 있나 좀 확인받으려고 했는데 그 풍모가 너무 멋지고 시인다워서 거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석정 시인을 이끌어줘가지고 제가 글을 쓰게 됐어요. 좀 길었습니다. 네, 신석정 시인도 저희의 그 한국 전통 정서라든가 그리고 우리들의 그 민중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셨고 그 훌륭하신 영향을 받고 선생님께서 이제 모든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시다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시집에 통닭구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시를 쓴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나 그 문인들에게는 자기의 기억을
재현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고문을 당하신 그거를 통작 부위에다가 쓰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참 선생님한테 그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김진아가 보면 수록에서 통닭을 이렇게 교육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끔찍하고 몸서리가 젖었습니다. 제가 지하실에서 공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사로 나와서 또 지하에서 다가오면서 차를 마시라고 안 갔어요. 그 지하를 안 들어가서 식당으로 지하 와서 안 들어가고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통닭구이 같이 제가 저 수막대에 매달려가지고 있었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밀쳤던 그런 일이 생각나가지고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있는데 통닭구이도 형은 많이 살지 않았지만 또 저보다도 정말로 공헌을 하고 수없이 아픔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갖다가 그래도 무엇인가를 증언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교사하셨는데 퇴직도 당하시고 그리고 퇴직으로 인한 생활고도 겪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도 정보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한 17년 가량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강상희 씨께서는 꾸준히 그 시를 쓰셨고 그리고 전두환 정부 시절 82년이니까 전두환 정부 정권에 의해서 그 국가 폭력을 당하신 그 정말 처참한 그 기억을 갖고 그것을 시로 다시 재현한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글을 써보신 분들은 정말 아시겠지만 또다시 그걸 배우는 것 같은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들이 이제 편에 몇 편이 있습니다. 그 시집을 선생님이 7권 내셨는데 그 중에서 사실 처음부터 얘기는 하시지 않아요. 이쪽으로.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정보당국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30년 됐을 때 이게 이제 40일 때 정도되어서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당하는 거를 통닭구이라는 시를 통해서 직접 재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공문의 실상이 얼마나 자독스러웠는가 그리고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개인의 인권이 이렇게까지 수상하게 되는 거 우리가 선생님의 그 시로 하나의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선생님의 삶의 고통과 그리고 과거의 국가 폭력으로 인한 그 고통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계속 시를 쓰시면서 선생님께서 지향하신 바는 조국 통일입니다. 민족이 통일되는 것을 선생님은 정말 시의 지향점으로 가져가셨는데 선생님 시 중에서 조국 영가와 금강산은 통일을 지향점으로 쓰여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려면 남녀의 문학인들이 어떤 자세로 문학에 임해야 하겠는지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해서
경제혁명과 사회혁명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면 될지 선생님의 지혜를 저희가 빌렸으면 합니다. 다 똑같진 않지만은 나라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예수님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기차게 그런 건조 쓰고 그런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벚꽃이 어쩌다 생각이 어쩌다 장미가 떨어진다 어쩐다 이런 아니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 정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 시대 정신을 지향할 목표 통일을 연대에 두지 않는 그런 시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꼭 시대 정신이 들어가고 통일 얘기만 해주느냐 이런 얘기지만 당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시험 쓰느냐 이런 점을 있습니다. 우리가 서정주 시인을 비판하는 이유는 시대 정신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고 오직 유미주의적이고 작품을 썼기 때문에 그냥 비판받고 그렇게 쓴 것은 잘 썼다고 하더라도 그 행실이 일제 때는 친일이고 자유당권 이승만 전기를 쓴다고 와서 옆에서 석탑을 쪼물고 앉아서 교수를 듣고 그 다음에 전두환 때는 당군일에 최고 비서를 지낸다고 대시인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시인인데 시인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기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어르가 만약 25시에서 말했듯이 잠수함이 밑에 물쪽에 걸려 있을 때 거기에 다른 새를 갖다가 이렇게 배에다가 싣고 가다가 호흡곤란을 느끼고 막 인간에게도 위험은 쉬운다 그래가지고 지상에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소설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인이 고통받고 힘든 그 사람이 병든 사회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병든 사회를 갖다가 치유하고 그러려는 행위로서 시 정신을 갖다가 부단하게 주변에 알리면서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분단과 전쟁을 주제로 한 시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 시를 쓸 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요. 세대라는 잡지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대를 전봉을 시인, 박목을 시인, 박규근 시인, 세인을 하셨는데 그 1966년이라고 한다면 베트남 파병제로 부산에서 화원장 되면 떠나가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남북 간의 갈등이 있고 이런 첨예한 휴전선을 이태원 상하고 베트남 참전선을 이런 속에서 우리 국민이 남북 간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 생각을 해서 그 작품을 쓰게 됩니다.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선생님께도 궁금한 걸 여쭤보시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 감사님께서 그런 국가 풍속의 그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민족작가연합을 보고 선생님의 시집을 그때 보내오신 거를 제가 보내오실 때마다 읽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저와 생각이 지향적인 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웃음이라는 시집을 작년에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웃음이라는 시집으로 저희 민족작가연합에서 제2회 민족통일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음이라는 시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군복지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스텔린 씨는 사실 한국 현대시의 그 모더니즘 시의 그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분명히 잇고 있으시면서도 그 안에 이제 선생님만의 그 아우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민족 통일과 분단된 이 상황을 선생님은 시대 의식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것을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셨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런 국가폭력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겪고 난 뒤에 한참 후에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근데 정말 그 자화상을 그 물에 비친 선생님 자신의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가 퇴직을 겪고 있는 동안이었죠. 생활고와 함께 정말 정보당국의 그 감시 속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그 나날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쓴 시가 있는데 그것을 정말 눈물 없이는 정말 읽을 수가 진짜 없을 정도의 그런 시였습니다. 솔직히 통닭구이 보다가도 더 눈물이 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시였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정말 선생님은 정말 그 세월을 살아내셨다는 그 자체가 저항에서 이기신 겁니다. 분명히 승리하신 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전해주실 수 있는 것은 강산기 씨라는 이 훌륭한 분이 우리한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세월을 살았고 그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연결이 나는 노동을 얘기했고 생계를 얘기했고 그리고 생활을 얘기했고 그 첫째만 힘든 생활을 얘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족 통일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나는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 나는 그 생각으로 초지일관하면서 시를 써오실 수 있었던 그 강상미 시인만의 강인한 그 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강상미 시인님은 또 천주교 신자기도 하시고요. 그때 재판 관련해서 힘든 일을 겪으실 때 사모님께서 그 함세웅 시인님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느님은 우리가 정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대의 정의라든가 시에 있어서의 정의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원로 시인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한테 후배 시인들한테는 정말 큰 귀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시 중에서 하정민이라는 시를 이 자리에서 나눠주세요. 네. 시험을 치고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잔솔밭에 나무를 내니 억센이여 가시핀 뿌리니
모델이 타버리고 남은 제 땅을 제 무덤을 갈아엎고 나는 새 씨앗을 뿌리러 왔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순서로 간단하게 강사님이시니까 토크를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한국 사람들과 수술한 그런 나라 처음부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예산 지원을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좀 결합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갔거든요. 근데 오늘 노래 부를 거를 지금 바꿨습니다. 잃어버린 노래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는데 김민기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지은 노래 중에 잃어버린 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노래로 오늘 축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하였고 꿈에 말을 하였고 할미에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모두 잃어 듣지 못했는데 여인의 소리는 말을 하였고 거리에 거지는 말을 하였고 제 손에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잃어 듣지 못해 잘리운 가수는 말을 하였고 무거워진 말을 하였고 빼앗긴 시는 말을 했으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 노래를 부르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그러니까 오늘 강성기 고모님한테 또 너무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조국 연구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평화통일에 대한 이 어머니 그냥 가슴을 부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강상기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것도 윤정수 평론가님께 축하 말씀드리면서 조국 연구가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연가 시 강상기 낭송 신도영 강물의 달빛이 고깃비늘처럼 하얗게 빛날 때는 나는 조국의 것이요, 나는 조국의 숭고한 정신을 꿈꾸었자. 바다에 비친 햇빛이 너울너울 출렁일 때는 벗이요, 나는 조국의 뛰는 심장을 생각했다. 유리창 칸칸이 줄을 켜고 달리는 야간 열차를 볼 때는 벗이요, 나는 조국의 아련한 모습을 보았다. 고요한 숲속에 초록새 오름이 어둠만큼 깊어질 때는 벗이요, 나는 갈라진 조국의 아픔에 귀 기울였다. 해청으로 어둠과 맨 처음 새벽별이 나타날 때는 벗이요, 나는 하된 조국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노을이 물든 하늘에 노란 은행이 아슬아슬 나긋길 때는 벗이요, 나는 조국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겼다. 우리들이 흩어져 하나 되지 못하도록 외세의 간섭과 방해와 장난이 극심한데도 그대가 침묵하고 있는 것에 해석이 많다. 나는 그대에게 피를 섞었기에 그대를 이루는 한 덩어리로서 나의 조국이요 사랑인 그대를 노래하리라. 그대는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 있다. 해질 무렵 문 앞에서 서성이며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 나는 서서 달릴 수도 있고 뛰어오를 수도 있고 춤추거나 노래 부를 수도 있다. 그대는 이미 그런 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었는데 어리석은 이들이 외면됐다. 그대
그대는 기다리는 광태를 뛰어넘어 아득히 먼 곳까지 그 아름다움을 펼쳐 선악으로 나눌 수 없게 되었다. 부끄러운 비밀도 없이 그대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은 가까우나 멀다. 그대는 고유한 공간에서 존엄성과 특권을 지니고 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대의 이름을 듣고 그대를 노래하고 찬미했다. 그 이후 그대는 나의 하늘이며 꿈이며 별이 되었다. 그대를 만날 날을 나는 기다려왔다. 평생을 기다려 지금도 기다리고만 있으니 내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어떤 까닭이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한다. 그대는 그 자리에 있건만 이 불안한 평온과 고요의 숨막히는 긴장 속에 나는 그대와 만남을 끝내 고집하고 있다. 그대에게서 순수한 열망을 찾는다. 모든 흩어진 조각들을 한데 모아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금강산으로 하나 되는 것. 가장 아름다운 그대의 품속을 찾아 나의 방랑이 끝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내 삶 속의 위대한 목표이며 지상의 정상과 심연의 하늘이며 내 최고의 안식처이다. 세상의 온갖 산들이 모두 홀로다. 그대 또한 홀로이지만 수많은 홀로가 모인 홀로다. 그대는 홀로 있으므로 홀로 있음의 아름다움을 그대 안에 가지고 있다. 나는 표적을 찾아 날아갈 수 없는 화살이다. 마침내 다른 별자리에서 바라보아야 내다볼 수 있는 곳. 그대가 있는 곳은 심연이다. 내가 있는 곳도 심연이다. 그대와 만남이 없기에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남이 없는 것은 죽음이다. 만나서 본다는 것은 죽음보다 깊은 심연을 본다는 것. 전율과 기쁨, 삶의 춤을 느끼면서 나는 그대를 만나고 싶다. 그대는 나에게 항상 새롭고 아름다운 지상의 별이다. 그대가 부르는 소리 들린다. 평생 가슴에만 사랑을 담아두고 만나보지 못한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만남을 기다리며 아름답고 창조적인 만남이 되기 위하여 나도 그대를 소리쳐 불러옵니다. 나는 이 별의 대변자로 그대를 선택했다. 우리 민족, 우리 별에 그대는 우리 민족의 다른 이름이다. 그대는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형자와 성자는 모두 산으로 들어왔다. 나는 형자, 성자가 되기 위하여 그대를 찾는 게 아니라 영곳에서 미끄러진 이슬이 바다로 들어가 바다가 되고 나는 그대를 만나 유기적인 전체인 그대와 하나가 되는 것. 이제 수십 년에 이르도록 그대의 품으로 가는 것이 저지당하여 살고 있으니 그대의 가슴에 내 무덤을 두는 것. 그대의 고독, 침묵과 평화. 홀로 있지만 지치지 않는 홀로. 새와 짐승들의 경쾌한 소리와 꿀벌을 모으는 향기로 기쁨 가득 충만하게 빛나는 그대. 그대를 찾아 마침내 가야 할 길. 내 삶은 그것을 기다려 살아왔다. 그대는 태양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빛을 뿜어낸다. 무엇보다 그대를 빛나게 할 태양을 그대의 머리 위에 모셔야 한다. 태양이 없다면 그대의 아름다움도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세상 혼잡을 피해 그대에게 가는 게 아니다. 그대와 함께
세상의 아름다움을 진압하기 위하여 가는 게 아니다. 그대는 아름다운 새와 짐승들과 나무와 강이와 꽃들과 행복에 넘친 불행을 살고 있기에 그대와 만남을 절실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대와 그리고 나 또한 연결되어 있다. 작은 풀잎조차도 아니 하늘의 별과도 연결되어 있다. 만나고 싶어하는 내가 없다면 그대도 쓸쓸할 것이다. 그대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건네주거나 나누어 줄 수 있다. 미지의 세계, 통일된 세계, 나는 그대의 알려지지 않는 세계로 뛰어들고자 한다. 나는 나의 사소한 일상에 지쳐버렸다. 그대를 믿지 못하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랑의 기술, 삶의 기술, 명상의 기술을 터득해도 부질없는 일이다. 그대를 알기 위하여, 나를 알기 위하여 우리의 만남은 뜨거운 사랑과 행복한 삶, 불평등과 분단을 거부한 웃음을 이루리라. 그대는 이 나라, 이 결의의 희망이 부유해지는 삶이 되었다. 우리의 삶은 새가 드나들고 노래하고 철따라 꽃피며 바람에 설렁이는 단풍, 소미불 뒤집어 쓴 그들의 가슴의 바위와 계곡을 따라 춤추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세상, 그런 세상이 여기에 있거늘 우리 교회가 외세의 부추김으로 싸움에 휘말려 불행한 것을 그대는 말이 없지만 그대와 함께 삽니다. 내가 그대가 되리라. 그대와 나는 유기적인 전체인 금강산으로 하나. 내가 금강산이고 금강산이 나인 것을 나뉘어 불행한 우리 결의들을 껴안기 위하여 그대의 침묵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애타게 만남을 기다리며 그리워만 하지 않으리라. 오 금강산아, 사랑하는 내 조구가 얼마나 많은 헤어진 대로 심장 속에 남는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오랜 세월 같이 있어. 기억 속에 남없는 있고 잠깐만 나도 심장 속에 남는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강산의 시에서도 냈고 조구영사에서도 냈고 신동수 씨의 청년집에 그 마음을 담은 두 분의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아주 섬세하고 낮으면서 강인한 이분들의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석 작가님은 항상 민중과 함께하고 노동자와 함께하고 약자와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도록
작은 일로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날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더 뜨겁게 더 많이 만나면 예, 거기에 운명이 달려있고 통일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모든 신수를 바쳐 우리가 뜻깊게 살아가는 자기를 이 자리를 불러서 그렇게 하면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